자, 넘어가서 39페이지. 39페이지, 이제 3장입니다. 아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3장까지일 거예요, 3장까지. 우리가 지금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저 대구 가죠? 네. 서울 박람회 가고, 다음 주 수업이 없을 거고, 그 다음 주 한 주 남았을 거예요, 그 다음 주 한 주. 그 다음 주 한 주 하면 3장이 다 떼질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3장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3장까지 보는데 시험 문제 뭐 냅니까? 가르쳐달라고 하시는데 시험 문제 다 냈죠 벌써? 네? 예? 기출문제 풀어준 게 다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예. 시험 문제. 유체역학은 참 좋아요, 문제 내기가. 예? 문제 똑같이 내기가 정말 좋죠. 숫자만 바뀌면 답 다 틀리죠. 그죠? 근데 똑같이 낼 거예요. 숫자만 바꿔가지고. 그럼 답 다 틀리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편해. 유체역학은. 예? 계산기 써도 돼요? 당연히 계산기 써야죠. 계산기 당연히 써야지. 손으로 먼저 써야 나갈 수 있고. 정말요? 이거 한번 풀어볼래요? 이거 한번 풀어볼래요? 예? 예?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예,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내가 숫자 1만 넣어줄게. 2만 넣어줄게. 이거 넣어줄게. 한번 풀어봐, 이거, 손으로. 자신 있으면 한번 풀어봐, 이거. 시험 칠 때 누나만 세상에. 자, 3장 넘어가서, 3장에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3장에 이제 유추의 성질입니다. 자, 아까 전에 그 1, 2장까지는 거의 이제 맛백입니다. 맛백인데 제일 중요했던 건 압력 단위 안산이었습니다. 압력 단위 안산. 앞장에서는. 압력 단위 안산이 가장 좋았고, 자, 3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여러분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어디서 배웠어요? 언제 배웠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배웠죠? 화학 시간에 안 배웠어요? 맞아요. 배웠죠? 네. 중학교 때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보일의 법칙. 예? 보일의 법칙. 중학교 때.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 샤를의 법칙, 그 다음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에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죠? 그때 기억으로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 그런데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 3장부터 지금 제가 이야기하지만 3장, 4장, 5장, 6장, 9장이 시험에 가장 잘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사 시험을 치면 3장, 4장, 5장, 6장, 9장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유체역학을 가르치면서 보다 보니까 제일 만약에 그 공식 중에서 공식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공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이라고 할 거예요.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은 3장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나오지만 5장, 6장에도 또 문제를 그걸 이용한 또 문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3장에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완벽하게 떼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9페이지 제3장에서 유체의 성질입니다. 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중요 바로 넘어갑니다. 그냥 말 따먹기 하는 거 나올 수도 있어 가지고 한번 적어본 거예요. 이상기체의 가정 조건이 뭐냐 이거죠. 자, 보일 샤를의 법칙을 만족하고 아보가드로서가 아니고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고 기체는 완성 탄성체이고 쭉쭉 읽어보세요. 나오면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상기체의 조건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고 자, 이상기체에서 적용되는 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이 뭐예요?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죠? PV는 일정인데 보일의 법칙. 첫 번째는 이제 보일의 법칙이 나옵니다. 보일의 법칙. 두 번째는 이제 좀 있으면 샤를의 법칙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보일, 샤를의 법칙.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한답니다. 압력이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최적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압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반비례 곡선이죠. 이게 보일의 법칙이고, 자, 보일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PV는 책에 보면 PV는 일정이고, P1, V1은 P2, V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V가 일정할 때 P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P는 어떻게 돼요? V분의 일정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V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P가 떨어지죠. 그죠? V가 분모에 있으니까 이게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이라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보일의 법칙 단독으로 문제는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보통은 다 보일 자료의 법칙으로 이용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고요. 아, 이게 PV는 잘못 끊었다. 이걸 잘못 적었습니다. 이거를 V로 하고 이걸 P로 했어요. 이걸 P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P로 하고. 자, 샤를의 법칙입니다.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최적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샤를의 법칙입니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최적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래가지고 이런 식이죠. 절대 온도가 올라가면 갈수록 V도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하죠. 이게 바로 샤를의 법칙이고 비례곡선이 된다라는 거고, T는 분의 V는 1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안 나오는 건 아니고 T1, V1은 T2분의 V2.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게 바로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다음 3번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V는 1점 곱하기 T가 되죠. 그러니까 T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V도 당연하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거죠. 샤를의 법칙이다라는 거고. 세 번째, 보일 샤를의 법칙입니다. 보일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최적은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두 개를 합치는 거죠. 보일 샤를의 법칙은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친 걸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보일 샤를의 법칙의 곡선입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나오면 보일 샤를의 법칙이 문제가 나옵니다. 보일 샤를의 법칙이.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어떤 점 초기의 압력이 얼마고 온도가 얼마인데 온도를 올렸는데 그때의 압력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일 샤를의 법칙은. 문제는 한 두세 번 정도 나왔어요. 여태가 6년간. 그래서 아주 크게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T는 PV는 1점 하고 T1 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 공식은 보통 뭐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 공식으로. 문제는 나오면 이 공식을 이용합니다. 이 공식을. 그래서 보일 샤를의 법칙이 이렇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으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나옵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 말 많이 들어봤죠? 아보가드로의 법칙. 네? 자, 뭡니까? 표준 상태에서 모든 기체 1kg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22.4리터 4입방이며 그 속에는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왜 중요하냐면 1kg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체 상수라는 게 값이 있습니다. 기체 상수값. 요거 때문에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피에는 항상 우리가 22.4 입방을 넣습니다. 22.4 입방을. 그래서 요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중요한 거고요. 아보가드로의 법칙 자체만 가지고는 문제하고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로.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바로 5번에 넘어갑니다. 5번 넘어가서 이산기체 상태방정식이 나옵니다. 이산기체 상태방정식이.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자, 이산기체 상태방정식이 뭐예요? PV는 nRT라고 했습니다. PV는 nRT. 이산기체, 그렇죠, 왜 이래.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공식이 PV는 nRT. 자, 이 N은 뭡니까?
1몰이거든요. 1몰. 1몰입니다. 1몰. 1몰일 때. 자, 그걸 다른 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보통은 이렇게 N자로 1몰로 표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험에는 보통 뭐가 나오느냐면, PV는 N분의 WRT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걸로 적용을 하십시오. 이걸로. 자, P는 뭐겠어요? 여기서. 압력이죠. 당연히 이건 압력. V는 뭐겠어요? 최저. 혹은 부피. 최저 혹은 부피죠. 부피. W 뭡니까? 질량. M은 뭡니까? M은 뭐겠어요?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R은 기체상수입니다. 기체상수. T는 네, 절도온도죠. 이렇습니다. 절도온도는 항상 뭐예요? 온도가 나오면 항상 얼마를 더해줘야 됩니까? 절도온도는. 온도가 20도다. 이러면 20 플러스 얼마? 273. 켈빈 온도가 들어가잖아요. 켈빈 온도. T는 절도온도는 켈빈 온도잖아요. 그래서 항상 온도가 나오면 거기다 플러스 273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미리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것만 있다는 것만 아시고 문제는 직접 풀어보시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대방정식하고 오늘은 이상기체 상대방정식만 풀어보면 돼요. 그럼 넘어가서 중요사항이 기체상수가 있는데 기체상수는 문제 보면서 봅시다. 문제 보면서 보고요. 특정 이상기체 상대방정식이 있습니다. 특정 이상기체 상대방정식이. 여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PV는 GRT라고 되어 있어요. PV는 GRT. 이것도 마찬가지로 P는 압력, V는 부피, G가 질량입니다. R은 그대로 기체상수고 똑같고요. T가 절도온도 그대로 똑같아요. 절도온도 똑같은데 자, 이거는 왜 이런 게 나왔을까? PV는 M분의 WRT고 이건 또 PV는 GRT고 이래 나와요. 뭐 똑같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고 특징은 또 뭐야? 아, 헷갈리죠? 네? 무슨 공식을 대입해야 될지 헷갈립니다. 어떤 공식을 대입할지. 참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이걸 못 배웠어요. 못 배웠는데 하나가 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걸 알 필요 없고.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중요사항에 우리 그 4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중요라고 나와 있죠? 기체상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기체상수 R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맨 위에 R 값을 보면 끝나는 지점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의 기체상수 R 값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슨 ATM, 입방, per, 킬로몰, K, 뭐 킬로그램, 포스 per 센티미터 제곱, 입방, per, 킬로몰, K 이래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 되어 있어. 그런데 특정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뉴턴메타가 뉴턴메타 per 킬로그램 K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R 값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딱 칠 때 시험장에 갔어. 그럼 시험이 딱 나왔어. 그런데 기체 상수 단위가 킬로몰 K로 나오면 이 공식을 대입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체 상수가 킬로그램 K로 나왔다 그러면 이 공식을 대입하시면 돼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나와요. 뒤에 기출 문제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킬로몰, 킬로그램. 이것만 딱 달라요. 그래서 기체 상수가 보기에 킬로몰 K로 나와 있으면 PV는 M분의 WRT. 킬로그램 K로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PV는 GRT로 푸시면 돼요. 그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문제 보면서 보겠지만 기체 상수가 뉴턴 메타가 뭐예요? 뉴턴 메타가 주울이잖아요. 주울이죠. 주울로 나누면 이 압력 단위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파스칼 단위로 합니다. 파스칼 단위로. 이거 시험 기출 문제 풀어보면서 연습을 할 거니까 그냥 지금 듣기만 들으세요. 주울로 하면 파스칼로 바꾸면 되고 만약에 킬로줄로 나왔다 그러면 단위를 킬로파스칼로 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압력 단위만 환산하고 어떻게 하느냐? 계산기 두드리면 돼요. 대입식해서.
그러면 답이 다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완벽하게 떼는 걸로 보고 바로 기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떤 게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 바로 넘어가서 자, 보겠습니다. 자, 그 페이지 49페이지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을 볼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공식을 넣었을 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자꾸 보셔야 돼요. 왜?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공부는 안 하고, 공부는 잘 안 하고, 컨닝 페이퍼를 만들었어요. 컨닝 페이퍼를. 공식 한 30개, 40개를 쫙 적어갔어요. 30개, 40개를 쫙 이렇게 적어가지고, 몰래 이거 볼 거라고. 그래가 딱 적어갔어. 그래가지고 시험장에 딱 가갖고 시험을 딱 쳤어요. 하나도 못 썼어요. 왜 못 썼을까? 문제는 나왔는데 무슨 공식을 대입해야 될지를 모르잖아.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저거 뭐예요? 무슨 공식 대입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공식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많이 나오거든요, 공식이. 그래서 공식만 안다고 뭐 외워가지고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떤 공식을 대입해야 되는지를 하려고 하면 연습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한번 잘 봐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자, 6번 한번 볼게요. 6번에 보면 50kg의 액화할론이 21도씨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할 경우 부피는 몇 입방이 되겠는가? 단, 할론 일상공일의 분자량은 149이고 대기압은 101kPa, 기체 상수는 8314J/kmolK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뭐가 있어요? 압력이 나와 있고 온도가 나와 있고 기체 상수가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 이러면 이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체 상수 단위가 뭐예요? kmol K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압력이 나와 있고 온도가 나와 있고 기체 상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기체 상수 단위가 kmol K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PV는 N분의 WRT로 풀어야 되네. 딱 적어놓고 시작하란 말입니다. 공식을 일단 딱 적어놓고. 그런데 6번은 말고 다른 번호는 어떻게 돼 있어요? 6번 말고 15번을 한번 보죠. 15번. 15번을 보면 53페이지에 있습니다. 15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압력 2MPa, 온도 120도씨, 공기의 최적 0.01, 질량은 몇 kg인가 되어 있고 단 기체 상수는 287J/kgK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체 상수 나와 있고 압력 나와 있고 온도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기체 상수가 뭐예요? kgK로 돼 있죠? 이거는 그러면 PV는 GRT네. PV는 GRT 딱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딱 적어놓고 공식을. 내가. 그래놓고 이제 대역 찾아나가는 거예요. 이제, 압력이 뭔지를 이제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넘어옵니다. 이건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고, 6번 다시 넘어올게요. 자, 여기서는 뭐예요, 문제가? 부피를 물어봤습니다잖아요. 부피를. 그럼 여기서 이 공식을 적어놨어. 보니까 온도 나와 있고 압력 나와 있고 기체 상수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풀어야 돼가지고 이걸 딱 적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게 얼마냐고 물어본 거잖아. 부피가 얼마냐. 그럼 부피만 남겨놓고 넘어가면 되죠. 네. 그죠? 그래서 이건 좀 쉬우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V는 PM분의 WRT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압력, 분자량, 질량, 기체 상수, 절도온도잖아요. 적어요. 압력이 얼마예요? 압력이 얼마예요? 대기압은 101kPa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럼 101kPa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압력 단위를 101kPa로 나왔었을 때 아까 뭐라 했습니까? 기체 상수가 주울로 나와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울로 나와 있으면 압력 단위를 뭐라고 했어요? 파스칼로 넣으라 했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킬로파스칼로 나와 있죠. 킬로파스칼을 파스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킬로파스칼을 파스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 곱하기 1000이죠.
1kPa이 1000파스칼이잖아요. 1이 1000이 되니까 곱하기 1000이라고 했잖아요.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라고 했죠. 왜 1kPa이 1000파스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곱하기 1000이잖아. 1이 1000이 됐으니까. 그럼 곱하기 1000. 파스칼이 킬로파스칼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1000.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킬로파스칼이 100일이기 때문에 100일 곱하기 1000. 저건 얻는 거예요. 파스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0. 분자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한올일성공의 분자량. 분자량이잖아. 149. 적어놓고 질량 얼마입니까? 질량 얼마 나와 있어요? 질량 50kg. 질량 50kg잖아요. 50. 적어놓고 기초상수가 얼마예요? 8314죠. 8314 적고 절도온도 얼마입니까? 절도온도 얼마예요? 얼마? 21인데 273 플러스 21이죠. 절도온도잖아요. 절도온도는 항상 온도에 273을 더해줘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계산기 떠들이면 답 나오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5장에도 나와야 되고 5장에도 이걸 이용해갖고 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상기적 상대방정식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돼요? 요거만 풀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대입만 시켰잖아요. 대입만. 그리고 계산기만 두드리면 되죠. 계산기 자꾸 두드려봐요. 계산기. 계산기하고 계속 지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계산기를 잘 못 두드리겠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무식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걸 다 해가지고 여기다 적어놓고요. 요거 다 해갖고 여기다 적어놔. 그리고 다시 나눠요. 그러면 틀릴 리가 없어요. 내가 뭐 좀 안다고 이 갈로 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좀 시간이 좀 걸리지만 가장 무식한 방법이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틀릴 리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요거 다 해가지고 적어놓고 요거 다 해서 적어놔. 그리고 나누기 해버리면 되죠.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속달이 되면 여러분들 뭐 갈로 치고 하셔도 돼요. 얼마입니까? 얼마요? 네, 계산기 안 되는가? 약 8.12 나오죠? 계산기에 나와야 됩니다. 8.12. 단위는 뭐겠어요? 키로 줄 아니죠. 부피잖아요. 입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증명해 봅시다. 진짜 단위가 입방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가 입방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할 때 여기에 지금 우리 지금 그 해설집 보면 단위가 막 적혀있고 그렇거든요. 그냥 숫자만 적으세요. 이렇게. 숫자만 적어요. 왜? 부피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입방입니다. 질량을 물어보면 당연히 킬로그램이 나와요. 그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 단위는 적지 마요. 자, 한번 증명해 봅시다. 이렇게 나오는지, 정말 입방이 나오는지. 자, 50이 뭐예요? 질량이기 때문에 킬로그램이죠. 맞죠? 이거는 뭐예요? 단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줄 per 킬로몰 K니까 줄은 뉴턴 메타잖아요. 줄은 뉴턴 메타죠. 분의 얼마예요? 킬로몰 K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절대 온도잖아요. 여기가 K가 들어가죠. 그 다음 분해. 이건 뭐예요? 이게 뭐가 들어가요? 압력, 분자량. 대기압이죠. 대기압 뭐예요? 우리가 파스칼로 바꿨잖아요. 파스칼. 이게 파스칼이잖아요. 맞아요? 파스칼이 뭐예요? 뉴턴 퍼 메다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 뉴턴 퍼 메다 제곱 적고 이게 뭐예요? 분자량이죠. 분자량이 뭐냐면 킬로그램당 킬로몰입니다. 단위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럼 해볼까요? 지어지죠? 맞습니까? 열이 지어지죠? 열이 지어지죠? 뉴턴 열이 지어지죠? 단위는 뭐예요? 요거하고 요거만 남죠. 그래서 입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알 필요 없어요. 요거 가는 과정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이거 할 필요 없으니까. 자, 공식 딱 적어놓고요. 공식 딱 이렇게 적어놓고 킬로몰 K 나오면 딱 적어놓고 어떻게 돼요? 옮겨가지고 그냥 숫자만 적어요. 찾아가지고. 그래서 풀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번하고 8번 봅시다. 8번 한번 봅시다. 8번. 자, 체적이 0.5 입방인 탱크에 산소가 10kg이 들어있다. 탱크 내부의 온도가 23도씨라면 압력은 약 몇 메가파스칼인가? 몇 메가파스칼로 나왔습니다. 단 일반 기체 상수는 8314줄 per 킬로몰 K다. 자, 킬로몰 K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뭐라고? 단위가?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뭐였어요? 자, 압력이 나와 있고 온도 나와 있고 부피도 나와 있는데 기체 상수도 나와 있어. 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상기체 상대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적었는데, 자, 두 가지 공식 중에 킬로몰 K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공식은 PV는 N분의 WRT로 풀어야 된다고 딱 적어놓고, 자, 여기서는 그런데 뭘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압력이 뭔지를 물어본 거잖아. 압력이. 네. 압력은 그러면 P만 남겨놓고 옮겨가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P는 VM분의 WRT 이렇게 딱 적어놓는 겁니다. 그죠? 그럼 뒤에 어떻게 돼? 보기에서 이제 찾아 넣으면 되잖아요. 체적이 얼마예요? 0.5. 0.5. 분자량이 얼마예요? 안 나왔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괴리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저 원서 번호를 1번부터 20번까지 외웠었어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은 얼마까지 외웠습니까? 20번까지 외웠어요? 기억해요? 수열립에 봉단신사 플레나 말기랑 야마칼카 외우고 있어요? 못 외워요? 자, 그래요. 20번까지 외웠는데 어떻게 돼요? 분자량은 얼마예요? 분자량은 자기 번호에 곱하기 2를 하면 되잖아요. 자기 번호에 곱하기 2를. 그래서 20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외워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소방에서 쓰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유체학에서 나오는 거는 H, C, N, O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게 뭐냐? 이게 1번입니다. 1번이고 이거는 6번이에요. 이거는 7번이에요. 이거는 8번입니다. 산소, 질소, 탄소, 수소죠.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만 아르곤도 있고 나옵니다. 아르곤도 나오는데 우리 유체학에서는 그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암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안 좋아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소는 이거는 이제 그 원소 번호고요. 원자 번호고 원소 번호고요. 원소 번호고 원소 기호입니다. 그죠? 이건 원소 기호고 이게 뭐예요? 수소. 이게 탄소. 질소. 예, 산소죠. 산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게 원소 번호에 곱하기 2를 하는데 수소만 분자량이죠. 분자량은 수소만 1입니다. 수소만. 자기 원소 번호 그대로 분자량을 가져가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 2입니다. 12. 이건 7번이기 때문에 14. 이거는 16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산소잖아요, 지금. 산소는 나와 있잖아. 그럼 16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산소는 O2예요, O2. O2는 어떻게 돼요? 16 곱하기 2개잖아요. 그래서 32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얼마겠어요? CO2잖아, 이산화탄소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C가 12. 그죠? C가 12. 이건 16 곱하기 2니까 4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분자량을 주어지지 않으면,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나오는 건 요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외워두고 있었어요. 이산화탄소랑 그냥 44, 분자량 44. 산소 나오면 그냥 32. 이렇게 외워놓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그 다음, 분자량 그럼 얼마예요? 32가 되겠죠. 산소니까. 분해. 질량이 얼마입니까? 질량 얼마? 10. 지압 10. 그 다음, 기체 상수가 얼마예요? 8,314. T가 얼마예요? 200? 아니, 273 플러스 23이니까 300이네요? 네. 273 플러스 23, 27입니까? 23이네. 23 맞죠? 이렇게 되죠? 계산기 또 해봐야 얼마 나오는가? 숫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숫자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계산기 또 들어봐.
150 몇만씩 이래 나올 거예요. 150 몇만씩. 얼마? 100, 1, 5, 3, 1, 5, 얼마? 3, 8, 0, 9. 이래 나옵니까? 계산이 이래 나오죠? 근데 이 단위가 뭐겠어요, 그러면? 압력이잖아요. 압력 단위면 이게 뭐겠어요? 압력이 뭐겠어? 이게 지금 주울이죠? 주울이면 압력 단위가 뭐라 했어요? 파스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파스칼이래요, 파스칼. 맞습니까? 이게 주울이면 파스칼 단위라 했잖아요. 킬로줄이면 킬로파스칼로 가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울로 갔기 때문에 단위는 압력은 파스칼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몇 메가파스칼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킬로파스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킬로파스칼로 바꾸려면 파스칼을 킬로파스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나누기 1000. 그럼 킬로파스칼을 또 메가파스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1000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누기 1000 나누기 1000 하면 되죠? 그게 뭐예요? 10의 6승이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빠진 것 같은데? 0이 하나 더 있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538. 그래서 약 1.538 메가파스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힘들면은 10의 6승 이렇게 하시면 나누기 1000, 나누기 1000 해버리면 돼요. 나누기 1000, 나누기 1000. 그래가지고 답 내면 되죠. 됐습니까? 네. 자, 다음. 8번은 됐고요. 9번. 9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9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봐. 9번. 똑같죠? 아까 전에 첫 번째 문제 푼 거하고 똑같습니다. 부피를 구하는 거죠. 부피를 구하는 거. 여러분들하고 푸는 게 똑같습니다. 모르겠나? 네. 모르겠어? 예? 네. 이 줄 왜 이래? 이 줄 왜 이래? 응? 모르겠어요. 왜? 흰색은 종이고, 빨검은 건 글자가. 예? 알겠어? 모르겠나? 알기는 알아듣거든. 이해만. 그런데 수업 시간에 이해만 하면 됩니다. 수업 시간은 하는 게 이해가 되면 돼. 나머지는 뭐냐? 여러분들이 가서 공부를 하셔야 돼. 수업 시간에 이해만 하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이해만 하고. 나머지는 뭐야? 여러분들 알아서 공부를 하셔야지, 뭐. 수업 시간에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데 지금? 알았어 해라. 니는 알아서 하면 되겠다. 성선 알아듣겠나? 예? 알아듣겠나? 아니, 저 모르겠다고. 아니, 이거는 알아듣겠어요. 지금. 똑같은 문제잖아 지금. 그리고 압력은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대기압은 그냥 101.325잖아. 우리 정의제가 있잖아. 1ATM일 때 우리 기준값이 얼마였어? 101.325잖아. 그거잖아. 1.325지. 킬로파스칼. 101.325 킬로파스칼. 101.325 킬로파스칼이잖아. 25. 니 리포트 안 냈냐? 아니요. 그래. 그런데 왜 그걸 기억 못 하고 있는데 30번을 적었는데.
표준 대기압이면 101.36kPa이잖아, 단위가. 그래. 안 좋아져도 그건 당연히 되겠죠. 지금 문제에 압력이 안 나와 있죠? 압력 얼마예요? 그건 ATM이고. 1은 맞지? 1은 맞지? ATM이잖아. 101,300, 그렇지. 맞아. 그거예요. 101,325. 그거잖아. 101.36kPa 해도 되고, 곱하기 1000만 하면 되니까. 101,325죠? 왜? 표준 대기압이니까. 압력이 안 나왔는데 이런만 하시면 안 돼요. 표준 대기압으로 문제는 주어졌으니까. 얼마 나와? 10.93. 10.93? 네. 약 11. 그지? 약 11. 나와? 네. 어떻게 된 거야? 101,300이 아니고 101,325잖아. 30번 적으면 뭐야? 30번 적으면. 325, 325, 101,325지. 우리 외웠잖아요. 30번 적었잖아. 표준 대기압이 얼마야? 파스칼은, 킬로파스칼은 101.325인데, 파스칼로 바꾸면 곱하기 1000 해야 되잖아요. 101,325지. 정확하게. 그죠? 우리 외웠잖아요.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자, 11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10.9 얼마 나올 거예요? 10.9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이 그래 나올 거야. 그래서 반올림해서 11로 되는데, 이게 확실히 그래요. 유체역학은 딱 떨어지는 건 없어. 딱 떨어지는 건 없고, 거의 이제 계산해서 가장 근접한 값을 적어주면 그게 답이에요. 자, 볼까? 9번 한번 볼게요. 20kg의 에카 이상, 조용. 예? 9번. 20kg의 에카 이산화탄소가 20도씨의 대기 표준 대기압입니다. 중으로 방출되었을 때 이산화탄소의 체적은 몇 입방이 되겠는가? 단 일반 기체산소는 8,314J/kmolK이다. 여태 체적을 물어봤잖아요. 체적을. 자, 그런데 체적을 물어봤는데 여기서도 이제 kmolK로 나와 있기 때문에 PV는 N분의 WRT 딱 적어놓고요. 여기서 부피 물어봤죠, 그죠? 부피가 물어봤기 때문에 V는 어떻게 돼? PM분의 WRT 적어놓고 이제 찾아 넣습니다. 자, 압력은 안 나왔죠? 주어지진 않았는데 표준 대기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압력은 기체 상수가 주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압력 단위는 파스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준 대기압 상태일 때 압력이 뭐예요? 101,325파스칼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30번 적었죠, 그죠? 30번 적어서 넣었잖아. 101,325파스칼. 분자량이 얼마예요?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44. 아까 전에 했습니다. 자, 분해. 질량이 얼마? 20. 그 다음 이산기체 상대 방정식가 8,314. 절도온도가 얼마예요? 273 플러스 20. 계산하면 얼마? 10. 얼마? 10.93. 약 10.93 나옵니다. 단위는 당연히 입방이겠죠. 그래서 반올림에서 11 입방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10번 한번 봅시다. 10번. 10번 보면 진공밀폐된 18입방이 방호구역에 이산화탄소 약자를 방사하여 27도씨 101kPa 상태가 되었다. 이때 방사된 이산화탄소량은 몇 kg인가? 단 일반 지체가 아니고 기체입니다. 기체 상수는 8,314J/kmolK이다. 어허, 요즘 지방광선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웅성웅성거려? 집중 안 하고? 왜 이렇게 집중을 안 해? 왜 이렇게 웅성웅성거려요? 응?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질량을 물어봤죠? 그런데 뭐예요? 온도도 나와 있고, 압력도 나와 있고, 예? 기체 상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 PV는 N분의 WRT. 왜? 기체 상수가 kmolK로 나와 있기 때문에 N분의 WRT를 쓴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럼 W만 남겨놓고 어떻게 돼요? 다 넘겨야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PVM. 한번 천천히 가봅시다.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WRT. W 남겨놓고 RT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PVM 나누기 RT는 W.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 요거만 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P가 얼마? 압력이 얼마예요? 101kPa인데 101kPa인데 기체 상수 단위가 뭐예요? 8,314 주울이죠. 네. 주울이기 때문에 압력 단위를 뭘로 바꾼다?
파스칼로 바꿔야죠. 그래서 100일 곱하기 1000을 해야 되죠. 그죠? 1000 곱하기 최적이 얼마? 18 곱하기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이산화탄소가 나니까 44 나누기 8314 곱하기 T가 얼마? 273 플러스 27 이거 300이죠? 그죠? 계산기 또 들어봐요. 얼마 나오는가? 잘 풀려져? 예? 잘 풀려져? 잘 안 풀려져? 잘 풀려져? 잘 풀려져? 모르겠어? 뭐 못잖아. 어이, 친구, 좀 가르쳐주고 해라. 잘하네. 어? 계산기? 계산기 한번 볼까? 이렇게 다 구해놨거든요. 근데 넣으면은 이 계산기가 이렇게 이 답이 안 나와요. 볼까? 한번 내가 계산해볼까? 101 곱하기 1000 곱하기 44지. 네, 18, 44. 18 곱하기 48. 18 곱하기 44 나누기 8314. 이것도 나누기거든? 나누기 300. 나누기 300이잖아. 나누기 들어가야 돼, 이게. 이걸 하려고 하면, 니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바로 계산하려면, 100일 곱하기,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일 곱하기 1000. 요 위에 거는 되잖아, 그죠? 18 곱하기 44 나누기 하고, 이건 두 개잖아. 그럼 갈로 열고, 8314 곱하기 300 갈로 닫고, 는 이래야 된다고. 예, 감사합니다. 이걸 몰라가. 그래야 돼. 얼마 나와요? 32점 약 07 정도 나오겠죠. 약 32.07 단위는 뭐겠어요? 질량이니까. 킬로그램이겠죠. 부르지 말라고 그냥 질량이니까 킬로그램이고 부피면 입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만 딱 적고 그냥 계산기 두드려버려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약 3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는데 오늘은 요 공식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걸 해야 되겠죠. PV는 GRP.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시간은 지금 45분 안 됐거든. 45분 안 됐는데 더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50분 돼서 나가요. 밖으로 나가는 거. 자, 오늘 수고했어요.